자, 우리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9번은 안 풀겠습니다. 9번은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안 풀겠고요. 10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요거죠. 우리는 위치함수, 속도함수, 가속도함수, 즉 t에 대해서 바뀌는 위치와 속도와 그 다음에 가속도, 요거에 대한 그 세 가지 함수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위치 함수가 있어서 그 위치 함수를 갖다가 미분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vt가 되는 거였고요. 속도 함수, 그 다음에 또 미분하면은 가속도 함수인 at가 됩니다. 반대로 적분하면은 요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죠. 근데 요거를 생각처럼 막 적용을 애들이 많이 못해.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 한번 풀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은 운동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요 생각을 합니다. 운동은요, 스토리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스토리를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를 해석하신 다음에 항상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가냐면은 함수 입장으로 갑니다. 함수 입장으로. 그러면은 요 함수는, 물론 가속도 함수는 여러분들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잘 안 나와요. 가속도 함수가 메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메인은요, 속도 함수와 위치 함수 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가속도 함수로 할 줄 모르는 건 안 되겠지만 잘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속도 함수, 위치 함수 이 두 개 갖고서 우리는 스토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로 표현,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풀어보면 금방 정복되고 여러분들이 4점짜리 중에 가장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요거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 읽으면서 항상 중요한 점은 요겁니다. 우리 미분은 그냥 때려버리면 끝이거든. 근데 적분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적분상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적분상수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 적분상수는 어떻게 찾았어? 적분하고 나서 항상 주어지는 점 하나가 있지. 함수가 지나는 점. 그 점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함수야? 위치함수. 위치함수가 지나는 점을 찾으니까 어떤 시간에 대한 위치 정보가 분명히 있어. 보통은 시간이 0일 때,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 움직임을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적분상수 찾아내는 거 그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봤더니요, 어쩌고저쩌고 속도 함수가 주어졌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건 좀 명심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요 문제는 맨날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 함수가 있으면 적분할 생각을 하고 위치 함수가 주어지면 미분할 생각을 한다. 요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t에 대한 2차식이죠. 2차 함수인데 앞에 최고치 한계수가 3이에요. 그 얘기는 적분하면 예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적분하는 게 맞구나, 요 정도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 체크해야겠죠? 시간이 0일 때, 시간이 0이라는 얘기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위치가 16입니다. 이거 왜 줬다고? 적분상수 찾으라고 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거를 함수로 환원시킵니다. 즉 x0, t가 0이니까 걔가 1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래 친구는 t가 2a일 때 위치는 0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야겠어? x2a, 이 친구가 0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vt를 적분하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vt 뭐 전개 같은 건 내가 따로 안 써도 되겠죠? 그냥 바로 적분하겠습니다. xt는요, 파란색으로 하는 게 예쁘겠다. 파란색으로 눈이 좀 덜 피곤한 것 같아. 자, xt는요, 우리 저거 적분하시면요, 마이너스 t의 3승에다가 플러스 2분의 3at 제곱이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0 넣고 2a 넣으면 되겠죠. 그럼 0 넣으면 c는 16인 거 쉽게 밝힐 수 있겠고요. 2a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8a 3승에다가 플러스 6a 3승인가요? 플러스 16이 0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a가 2인 거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암산은 여러분들 하다 보면 됩니다.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좀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고득점이 가능해요. 물론 안 돼도 한 3등급, 2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돼. 1등급이 좀 힘들 뿐이지. 그래서 단축할 수 있는 거 좀 단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0에서 5초까지 움직인 거리 보랍니다. 움직인 거리. 아이고, 형광펜이었네. 자, 움직인 거리 보랍니다. 요거는 엔간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공식화해서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움직인 거리는요, 내가 앞으로 가건 뒤로 가건 다 움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 얘기는 함수값이 증가하건 감소하건 다 움직인 걸로 인지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위랑 움직인 거리는 다릅니다. 변위는 뭐예요?
변이는 앞으로 간 거 뒤로 간 거 쌤 치면서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처음 순간과 마지막 순간의 위치의 차이를 변위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변이는 이렇게 하죠. A초에서 B초까지 VT, DT 이렇게 해서 그냥 정적분을 때리면 됩니다. 그럼 정적분은 어떻게 돼요? 양수 부분, VT가 양수인 부분은 양수, 즉 앞으로 가는 거고 음수인 부분은 뒤로 가잖아. 그게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변이에서 얻습니다. 그쵸? 근데 움직인 거리는 그렇지 않죠.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요? 움직인 거리는요, 앞으로 가건 뒤로 가건 다 내가 움직인 거리니까 앞으로 간 거 뒤로 간 거 다 크기 자체로 생각해서 그 값들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절대값 VT, DT 이렇게 들어간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거 보면서 그럼 0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인티그랄 0부터 5까지 절대값 VT, DT 요렇게 해주란 얘기구나. 요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충분히. 자, 그러면요 여기다가 그냥 VT 집어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계산 내가 안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인티그랄 0부터 5까지 VT 찾아서 넣어보겠습니다. A가 2죠. 그럼 절대값이 있으면은 사실 안에 내부에 있는 부호는 중요치 않죠. 어쨌건요 대충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 그림을 그릴까 그냥? V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최고차원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서요. A가 2니까요. 여기 0, 여기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0부터 2 사이는 VT가 양수, 여기는 음수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앞으로 가는 거, 여기는 뒤로 가는 거. 괜찮죠? 그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0초부터 2초 사이까지는 계속 앞으로만 가니까 마지막 지점인 2초일 때의 위치에서 0초일 때의 위치를 빼면 그게 움직인 거리 되는 거 아니니? 괜찮죠? 자, 그럼 여기 뒤에는요? 움직인 거리 구하고 싶으면요? 이거 뒤로 가는 겁니다. 그쵸? 그럼 뒤로 가는 거면요? 언제가 더 앞쪽에 있는 거죠? 2초일 때가 더 앞에 있고 5초일 때가 더 뒤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5초 거에서 2초 걸 빼지 않고 2초 거에서 5초 거를 빼야지 거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함수가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0부터 2 사이는요 어떻게 나온다? 그냥 VT, D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쪽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요게 우리한테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안 되면은 문제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 잘은 안 나오지만 요 문제는 솔직히 안 돼도 돼. 자, 그럼 이거 V 적분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적분을 잘 안 쓴다고. 적분하면 뭐야? 적분하면은 XT죠. 이게 부정적분이잖아. 그러면은 정적분으로 가서 X2 빼기 X0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5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X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정답은요 2X2 빼기 X0 빼기 X5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정적분을 직접 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해놨잖아. 그래서 저 대입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각각 한번 구해볼게. X1은 몇이지? A가 2인 거에다 넣어서 좀 정리해볼까? 자, XT 함수는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T 3승에다가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16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2배 곱하기 X2는요 저희다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12에서 8이니까요 20인가요? 잠깐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20 나오고요. 마이너스 X0. X0는 아까 어디 있지 않았니? X0 16이라고 돼 있었지? 그래서 16 써주시면 되겠고요. X5는 5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25에다가 이건 좀 써야겠다. 마이너스 125 플러스 75 플러스 16 이렇게 되네. 그럼 둘이 사라지면 빼기 5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친구는요 40 빼기 16 플러스 50 빼기 16인 거야. 그럼 이 친구는요 90 빼기 30인가요? 그러면은 50 32니까 8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번이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설명하느라 좀 길어졌을 뿐이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좀 빠르면 1분, 느려도 2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자, 이 정도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볼게요. 11번 문제는 여러분들 등차 수열 이야기 나왔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다가 밑줄을 좀 쳐놔야겠죠.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얘기할 때마다 어딜 얘기했구나 예측하면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본있게 됩니다. 자연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수 조건 왜 중요해요? 그냥 식만 세워서 짜 맞추면 끝나는 겁니다. 그쵸?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나오면은 무조건 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든 만들면 돼요. 조건 개수 막 따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A5가 자연수다. 그럼 A5는 뭐죠? A 더하기 4D입니다. 얘가 자연수야. 자연수 K라고 하겠습니다. 자, 밑에 S8입니다. S8은 2분의 2A 더하기 7D죠? 곱하기 8, 한개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약분 하니까요. 이 친구는요, 17인가요? 자, 그 얘기는요, 2A 더하기 7D가 3분의 17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뭐 해야 돼? 자연수 조건으로 풀어야 된다. 자연수 조건은 누구한테 걸려 있는 거야? A랑 D가 아니야. A 더하기 4D인 A5, 즉 K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럼 얘를 K로 표현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거 K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2K 빼기 D 요 딱으로 쓰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D를 넘기는 순간 2K는 3분의 17 플러스 D가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 여기 써있는 거 이거 보이지? 공차 D가 0부터 1이다. 우리 0부터 1이라는 요 조건 어디서 봤지? 요 조건 여러분들이 중딩 때도 봤어요. 아마 내가 중딩은 안 가르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중3이었던 걸로 기억해. 무리수 이야기 나올 때 소수 부분 이야기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서 또 배웠냐? 고2 때 로그 배울 때 배웁니다. 로그에서 소수 부분, 로그 몇의 소수 부분, 정수 부분 요거 이야기 하잖아. 그쵸? 뭐 요새 막 그걸로 깊게 가진 않지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 다룬 적 기억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D가 소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요 D는 소수인 겁니다. 근데 좌변은 뭐예요? 2K. 자연수의 2배? 이거 짝수입니다. 그 우변 또한 짝수여야겠죠. 근데 이거 소수라면서요. 근데 여기도 이거 예쁜 애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 이걸 예쁜 애로 바꾸면은 여기서 남은 애랑 얘랑 더하면은 예쁜 애가 돼야겠구나. 이 뜻이 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예쁜 애는 정수자연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거 예쁘게 바꿔보면요. 둘 중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죠? 5 더하기 3분의 2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얘가 몇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요 6 더하기 잠깐만 몇이 되냐, 갑자기 계산이 안 돼. D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정답이냐 이건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가 짝수잖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기 5가 있으면은 여기 홀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D가 0부터 1 사이 있잖아요. 아, 그럼 얘가 홀수가 되려면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D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D는 3분의 1인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짝수죠. 그럼 얘 짝수거나 0이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D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건 D가 3분의 1인 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D가 3분의 1입니다 라고 찾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럼 이 K는 6입니다. 그래서 K가 3인 겁니다. 즉 A4가 3인 겁니다. 그래서 A4는 A4는 3인 거 찾았고요. 그 다음에 D는 3분의 1인 거 찾았습니다. 나보고 뭐하래? A16. A16은 뭐죠? A4에서 몇 칸 갑니까? 12칸이요. 그래서 12칸 곱하기 공차 이렇게 가랬죠. 제발 초항, 공차 따로따로 찾으려고 하지 마. 이거 초항 찾으려고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등차수요, 등비수요는 항상 칸수가 중요해. 그 칸수만큼 공차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건 3 더하기 12 곱하기 3분의 1. 요거는 여러분들 오랜만에 수원 깊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좀 하나씩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어느 정도 사라질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얘 7입니다. 잠깐만, 왜 답이 없냐? 나 어디 잘못했죠? 잠깐만요. K가 3이 맞는데요? 등차수열 아닌가요? 맞는데요? 잠깐만, D 3분의 1 맞고 A16 다시 한 번만 가볼게. A16은요 A5였구나. 미안해. A4가 아니고 A5였어. 미쳤나봐요. 자, 그럼 A5 더하기 11D죠? 왜 4라고 했지 내가? 자, 어쨌건요.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3 더하기 11 곱하기 3분의 1인 거죠? 그럼 이 친구는요 3분의 11에다가 9니까 20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5번이야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실수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기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요거 0에서 4까지만 F가 정의된 겁니다. 그럼 0부터 4를 지나가는 범위, 그 외의 범위에서는 F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범위는 요걸 이용해서 풉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16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주기함수죠, 주기. 그래서 요거 해석까지 한 번만 해볼게. 뭐 해석이 중요하진 않아, 그렇게까지 이 문제는. 자,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항상 F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좀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요, 얘는 그대로 두고 널 넘길게요. 그럼 fx는요 이렇게 됩니다. f의 x 플러스 4 빼기 16.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난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 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fx는 뭐죠? fx를 4칸 왼쪽으로 당긴 다음에 16칸 내려보세요. 그럼 걔가 fx가 돼요. 그게 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fx는 0부터 4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0이 있고 4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3차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친구를 fx는 4만큼 왼쪽 간 다음에 16만큼 내려봐 이거야. 얘를 4만큼 왼쪽 간 다음에 16만큼 내리면 됩니다. 괜찮죠?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요거를 복사해서 저 붙여놓기로 눌러야 되지? 뭐 하는 거야? 자, 복제해서 얘를 4칸 옆으로 가고 16칸 내렸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fx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때 이 둘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연속, 미분 가능 이렇게 써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붙어 있으려면요,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왔죠? 얘가 온 겁니다. 그러면 얘에서 16만큼 내린 게 원래 0일 때 함수값이랑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0에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같은 거잖아. 근데 이 좌미분계수 어디서 왔어? 여기 4에서 왔잖아. 즉 4일 때 좌미분계수가 0일 때 우미분계수랑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 우리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다뤘었죠. 자, 그걸 이제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아니라면은 요건 기출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어쨌건요, 요거 보시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그냥 바로 때리고 끝낼 겁니다. 여기서요, 뭐야, 왜 죽여? 자, 여기서요 그냥 0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F4는 F0 플러스 16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양변 미분해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어요. F'4는 F'0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미분 가능하잖아. 얘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버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미분이 가능하다면은 그냥 해도 상관없겠죠. 왜요? 미분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좌우 미분계수와 같다라는 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극한 취하고 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좌극한, 극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위에 식에서 어떻게 돼요? 4일 때랑 0일 때니까 0 넣으면 0이죠? 그럼 4 넣어서 64 플러스 파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빨간색을 쓰고 있냐? 얘가 16이고요. 그 다음 친구는요, 미분하니까야 미분해보면요 3x의 제곱 플러스 2ax에다가 플러스 b죠. 그럼 4 집어넣으면요 16, 48이 나가요. 플러스 8a 플러스 b고요. 0 집어넣으면 b입니다. 그럼 여기서 b가 나오는데 a가 나오네요. a는 마이너스 6이겠고요. a가 마이너스 6이면 위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6 넘어가시면은 48 빼기 96 플러스 4b가 0이다. 요 계산하시면은 2배니까 마이너스 48 나와서요, b는 10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fx는 완성됐습니다. 자, fx 완성된 거 한 번만 쓸게요. 난 요거 쓰는 게 좀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쓸게요. 근데 쓰면은 실수를 확실히 덜 하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인티그랄 4부터 7까지입니다. 자, 근데 내가 아는 fx는 0부터 4까지만이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요 적분 구간을 0부터 4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 밀어 넣는 방법이 여기 써 있는 방법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저 방법대로 한번 밀어 넣어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갖다가 밀어 넣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f의 x 플러스 4가 f의 x 플러스 16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기가 4란 얘기랑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내가 4부터 7까지 적분하는 건 사실 0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겠죠. 그럼 4를 넣었을 때 0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식 변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할 거냐? 이 친구를 갖다가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f의
x 대신에 x 빼기 4를 넣는 겁니다. 왜요? 아무나 넣어도 된다며. 모든 실수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바꿔보면요, 4부터 7까지 fx 대신에 너를 쓰는 거예요. f에 x 빼기 4. 이것도 많이 풀어보시면 늘거든요. 복습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건. 자, 그러면요, 4 집어넣으면 0이고요 7 집어넣으면 3되죠. 물론 치환적분 배우신 분들은 치환적분을 해도 돼. 근데 이거 수투에서도 가르쳐, 구간 미는 걸로. 자, 그래서 이거 0부터 3까지 fx 플러스 16 dx 이렇게 돼. 근데 0부터 3까지는 fx가 정해져 있잖아, 아까 찾은 걸로. 그래서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요, 인티그랄 0부터 3까지 x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그 다음 플러스 16의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은 해야겠죠? 바로 암산이 안 되겠다, 그치? 물론 암산할 수 있긴 하죠. 0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3만 집어넣어서 바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개수에다가 3의 4승 81 빼기, 이 친구는요, 개수가 2에다가 3의 3승 27,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친구는 개수가 6에다가 3의 2승 9고요 플러스 48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계산하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54, 너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이거 68에 4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너에다 4 곱하면요, 4, 16에다가 88, 64니까 64에 암산이 안 되는데 196인가? 84, 32 아닌데? 192네. 192입니다. 걔랑 너를 더하면 끝나죠? 그럼 4분의 27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하는 이야기하느라 걸리는 거지, 사실 이런 거 1분이면 풀어요. 안만 길어도 2분 내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좀 어렵습니다. 자, 13번을 설명할 때 나는 풀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도 시도해보고, 특히 도형은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 그래서 시간이 안 되면 나 어쩔 수 없는데, 시간 될 때는 공부한 다음에 꼭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거든, 나도. 그래서 본인들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형 문제는 엔간하면 해설지를 꼭 한번 보세요. 근데 도형이 제일 보기 싫지. 왜냐면 보면은 뭐 직선 AB, 각 ABC, 각 CDA 엄청 헷갈린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엔간하면 꼭 보세요. 왜냐면은 이거 낸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풀었을까, 그거를 계속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해. 왜냐면 시험날 안 보이면 말짱 꽝이거든. 근데 안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도형은. 실제로 나도 푼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도 시도해봤고, 다 푼 다음에 시도해봤고 해설지도 봤어. 근데 해설지에 있었던 게 난 안 보였어. 그렇기 때문에 난 다른 걸로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걸 보여드릴게. 다른 것도 보여드릴 거야. 근데 해설지에 있는 방법이 좀 더 교과서적일 수도 있어. 그래서 먼저 해설지에 있는 거대로, 물론 그 방법도 고민해가지고 다시 풀 때는 했지. 근데 그 방법 한번 해볼게. 난 근데 안 보였어, 처음에 풀 때.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정보를 먼저 좀 체크해야 되는데요. 난 이런 습관을 좀 들이고 있어요. 루트 이렇게 없애는 게 좋습니다. 없애는 게 좋아요. 왜요? 우리 이 문제 풀어보셔서 알잖아. 얘를 풀어봐서 아는 게 아니고 이런 유형들 공부해봐서 알잖아. 항상 어떻게 되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사인하고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특히 자꾸 분수꼴이 등장해. 그럼 분수꼴은 필연적으로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유리화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나중에 약분할 텐데. 괜찮지? 그래서 유리화 캔슬아웃 시키시고, 그 다음에 저거 BC 길이 같은 거 우리는 코사인 법칙 주로 쓰잖아. 코사인 법칙 같은 거 쓸 때 저런 거 제곱된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저런 모양을 일부러 만들어놔는 자꾸. 그래서 유리화 잘 안 시킬 겁니다. 마지막 다 복구할 때만 할 거예요, 나는. 자, 그래서 이런 삼각형 어쩌고저쩌고 있다. 일단 주어진 길이는 다 표현을 해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루트 7분의 36입니다 여기다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어딨어? BAC. 벌써부터 어렵잖아, 그치?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각은 3분의 5. 뭐 여기까지 주어진 거, 여기까지 표현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잘 기억을 해놔야 돼. 항상 마인드가 주어진 걸 표현해 써. 근데 각은 정말 중요해. 각은 있잖아, 체크하면서 그냥 막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 각이 지금 당장 활용 가능성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표시해야 돼. 자, 요 위에 각은 활용 가능성이 있어. 왜? 내가 이거 수업 때 맨날 얘기하던 거지. 외접원 중심 나오지.
외접원 이야기 나오면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치? 외접원 이야기 나왔는데 원이 나왔는데 반지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원 파트에서 배웠던 게 반지름하고 중점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필연적으로 반지름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식에서 반지름 나오는 거 사인 법칙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순간 아 사인 법칙을 한번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한다고 그랬지. 자 근데 사인 법칙 이렇게 외우지 말랬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물론 그거 기본적인 거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긴 해야 돼. 하지만 그거 잘 안 쓴다고. 어떻게 써?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해서 사인 A를 넘겨서 A는 2R 사인 A 이렇게 가라고 했지. 그래서 요거 뭘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순간 눈에 더 잘 보여. 마주보는 변과 각을 찾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얘기야. 근데 그런 관점에서 BAC라는 각은요 마주보는 변이 루트 7분의 36으로 주어져 있잖아 이미. 아 사인 법칙 여기서 쓰란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각의 활용성을 찾은 거야 난. 납득되죠? 그래서 저 각은 내가 활용성을 찾았습니다. 근데요 이 3분의 파이도 활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마주보는 변 모르잖아요. 물론 마주보는 변 뭐 구해낼 수도 있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활용성이 없죠. 그러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한다? 이거 옮길까? 이 생각을 하시라고. 즉 3분의 파이가 사실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쪽으로 보내란 얘기야. 근데 원주각이잖아 이거. 원주각에 어떻게 옮길 수 있지? 주로 그 원주각이 시작되는 호, 예를 들면 AD 호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AB 호일 수도 있어. 그치? 그 호에 대해서 같은 다른 곳에 있는 원주 이런 식으로 이쪽이 3분의 파이 이렇게 맞춰도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중심각 이거 2배 3분의 2 파이 이렇게 맞춰도 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 각을 옮겨야겠다라는 마인드를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어쨌건 그래서 좀 이따가 봐서 필요하면 바로 옮겨버릴 거예요. 자 일단 직선 AO가 변 BC와 만나는 점이 D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합니다. 사인 법칙 방금 썼죠. 어쨌건 아직 안 쓰긴 했는데 표현은 안 했지만 쓰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직선 어쩌고저쩌고 D고 ADC 여기 있네요. 이 친구의 외접원 또 나왔어. 외접원 사인 법칙 쓰는 거 확실합니다. 그쵸? 그래서 사인 법칙 써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때요 O'이라 하자. AO의 길이가 AO'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5 루트 3. 이거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네요. 그때 O'의 길이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요. 자, 요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위에 사인 법칙을 쓰면은 당연히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반지름 어딨어? AO죠. AO. 그러면 요변 아는데 너의 제곱을 구하래. 하필이면 제곱이야? 요 끼인각 구하라는 얘기잖아. 끼인각 구하면은 코사인 법칙하면 이거 제곱이 나오는 거 아니야. 괜찮죠? 저 끼인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각을 어떻게 구하지? 얘를 옮기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인 법칙 하기로 했죠? 얘 뭐예요? 2R sin A. sin A 뭐였지? 루트 7분의 2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서 4, 9, 36이니까 R이 9구나. R이 9란 얘기는 AO의 길이가 9구나.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각을 옮기려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 원주각으로 옮기거나 중심각으로 옮긴다고. 근데 나는 중심각으로 옮기는 게 안 보였어 처음에 풀 때. 그래서 다른 방법을 풀었다고. 근데 중심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이렇게. 그럼 얘가 뭐예요?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두 개 길이 같은 거 아닙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 이거지.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 딱 찍는 순간 여기까지 괜찮죠? 그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수선의 발을 찍으면요 우리는 여기가 수직 2등분이 되죠. 2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기 각이랑 요 각이랑 같아지죠. 그럼 두 각의 합이 3분의 파이기 때문에 왜? 여기 3분의 2 파이니까. 그럼 요거 6분의 파이입니다. 끝났죠? 그래서 5 나옵니다. 5'의 제곱은요 5 루트 3의 제곱 25에다가 3이니까 75 플러스 9, 9, 81 빼기 2배에 나 이런 거 계산 너무 싫은데 45 루트 3 한 방에 갈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면 끝났어. 그랬어. 계산 한번 때려보면요 쇼 그럼 이거 3이죠. 값이 왜 이래? 너무 큰데? 계속 해볼게. 156에다가 플러스 아니고 빼기네. 빼기 너랑 너 참 몇이야? 135인가? 맞는 것 같아. 그치?
21이네. 그래서 답은 21이하에서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을 옮길 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좀 교과서에서 바라는 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푼 걸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어떻게 푸냐면요, 일단 요걸 기억합시다. 우리 할선 정리 기억나시죠? 난 수업 시간 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적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교과서에서 빠져서 중학교 때. 근데 빠졌어도 사실 대부분 가르치거든요. 딴 지역은 요즘은 안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할선 정리 언제 쓰냐면요, 물론 케이스 3가지가 있는데요, 나왔을 때마다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할선 정리. 자, 우리 원에서 두 선이 교점을 갖는 경우, 중점 말고, 원의 중점 말고 중점일 수도 있어. 근데 교점을 갖는 경우 이용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요 길이 A, B, C, D라고 하면요, A, B의 길이는 C, D의 길이랑 같습니다. 요게 할선 정리예요. 증명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자,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닮음입니다. 할선 정리는 닮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닮음을 이용합니다. 원에서는 닮음이 찾기가 쉽죠. 왜요? 닮음이라는 건 같은 각이 있을 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원에서는 원주각이 있잖아. 요 호에 대해서 요거 알파 같죠? 요 호에 대해서 이거 뺐다, 이거 뺐다, 같은 각이죠? 그러면 두 삼각형은 닮았죠? 닮았기 때문에 비율이 성립할 겁니다. 이거 A, B, C, D라고 하는 순간 뭐가 먹히냐면요, A 대 C, 작은 삼각형의 두 변의 비율은요, 긴 삼각형의 베타에서 알파의 비율이니까 베타에서 알파의 비율인 D 대 B, 요게 나오겠죠?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니까 A, B는 C, D다. 그래서 할선 정리 이렇게 완성됩니다. 할선, 왜 할선이다? 할이 뚫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할선, 뚫은 선, 원을 뚫은 선에 대한 정리예요. 이 원을 뚫었잖아요, 이 선이. 괜찮죠? 그래서 이 선에 대한 정리입니다. 근데 그냥 이것만 외우면 좀 위험해. 왜냐면 이거 자체만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선 정리는 닮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즉, 같은 각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각? 닮음? 요 생각을 하고 할선 정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저거 이거 다 지울 게 필요 없는 거. 여기까지 해서 아까 했던 거에서 요거 어디까지 지워야 돼? 지금 여기 표시가 다 돼 있어가지고 잠깐만, 요거까지 좀 지울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야. 일단 기본적으로 요 길이는 당연히 구해야지. 왜? 사인 법칙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봤더니, 나 사인 법칙, 여기서 사인 법칙을 외치고 있잖아. 한 번 더 쓰면은 AD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요 삼각형이요, 너가 마주보는 편이죠. 그래서 AD의 길이는요, 2R sin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R이 주어져 있잖아요. 5 루트 3. 그러면 10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요거 몇이에요? 15죠. 그럼 AD가 15인데 여기가 9잖아요. 그래서 아래는 몇이에요? 여기 아래는 6이죠. 덧셈 뺐으면 안 되냐. 자, 그래서 여기가 9고 여기가 6이라는 사실까지 우리 밝혔습니다. 헷갈릴 만한 거 다 지울게요. 이렇게 싹 다 지울게. 헷갈릴 만한 건. 필요하면 뒤로 돌려서 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거 5,5'이잖아. 요 길이, 그치? 근데 여기 봤더니 원에서 두 선이 지금 마주하고 있네? 심지어 중심을 지나네? 그래서 연장할 거예요. 연장. 좀 진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연장, 이쪽도 연장. 그 연장은 뭐가 달라지는데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도 좀 진한 걸로 이렇게. 좀 잘 보이죠? 자,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길이 있죠? 저 길이를 갖다가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5' 여기 x. 그럼 반지름이니까 이거 5 루트 3이죠. 그럼 여긴 뭐죠? 반지름 빼기 x죠? 5 루트 3 빼기 x. 그럼 이제 할선정리 바꾼 겁니다. 너 곱하기 너는요? 너 곱하기 너입니다. 괜찮죠? 요정 기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6, 9, 54는요? 5 루트 3 플러스 x에서 빼기 x.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바로 5'의 제곱이 나오는 거야.
넘기셔서 x제곱은요 이거 25에다 넣으니까 75 빼기 54가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21 나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할선 정리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간단하기는 해요. 코사인 법칙을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원하는 풀이는 아마 코사인 법칙이었을 거예요. 다만 요거 보이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도형은 여러 가지 관점을 좀 많이 익혀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건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문제 풀이를 보면서 어떤 걸 복습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체크해 주잖아 지금 계속. 뭐 보면은 뭐 보면 뭐, 그게 됐는지 안 됐으면은 체크해 놓고 다시 보면서 그게 보이고 그거를 적용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넣어가야 되는 거야. 보겠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요, 양수에 대해서 fx, 이거 뭐예요? 구간함수죠? 자, 그 구간함수 있고요, 그 f와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함수 gx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 문제 풀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얘기할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좀 배워가야 되는 요소들이 좀 있어. 그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물론 아마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거야. 내 시험장 가서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얘기할게.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3차 함수가 그 2차 함수를 뚫고 지나갈 겁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2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가 걔를 뚫고 지나갈 거예요. 3차 함수의 최고치 한계수 몇인데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뚫어버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뚫었어요. 왜 이건 꼭 그렸어?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어. 그딴 게 어딨어요 할 수도 있는데 있을 수 있어. 그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거든. 이런 거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볼 때 이렇게 널찍하게 안 그린단 말이야.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좁게 그려졌다고 쳐봐. 만약에 풀었더니 그럼 3차 함수 그릴 때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 둘의 교점 몇 개예요? 2개요 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 시험이 끝난 거야. 왜요? 얘 내려가죠. 근데 3차가 차수가 더 높으니까 가면 갈수록 얘가 더 빨리 음수가 됩니다. 더 큰 음수가, 크기가 큰 음수가. 그렇기 때문에 뚫립니다. 여기서도 근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교점이 3개다 이거야. 연립한방 역시 실근이 3개다. 괜찮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그림이 여기 2개가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야 하는 상황인데 교점이 2개밖에 없대. 그럼 그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 필연적으로 뚫리는 곳을 먼저 찍으시고 이렇게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을 처음부터 이렇게 뚫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 내려가면 만나겠죠. 근데 이 문제처럼 이렇게 구간함수면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2개에서 만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 뚫리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구간함수니까 이거 없다고 쳐. 그림이 여기 오른쪽은. 괜찮죠? 그래서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요런 그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런 그림만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최고치 한계수랑 관련 없이 요러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만난다고, 요러면은 안 만난다고. 얘가 더 빨리 내려가고 얘는 천천히 내려가니까. 괜찮죠? 그래서 그 생각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좀 상식이에요. 상식. 3차 함수의 기본적인 상식이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출문제 풀면서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은 배우게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게. 자, 어쨌건 그건 당연히 된다는 가정하에 푸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양수 A에 대해서 삼수 fx가 있어요. 뭐예요? 구간함수입니다. 자, 구간함수 어떻게 해야죠? 구간함수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이번 시험은. 자, 구간함수가 주어지면요, 각 구간에서 그립니다. 그럼 각 구간을 그리면서 모순점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처럼. 자, 구간함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각 구간을 그린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 가끔 가다가 함수식이 진짜 더러울 때가 있거든. 애들이 그리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해볼게. 자, x는 0 좌우입니다. 좌측은요, 2차 함수 어떻게 그려요? 시점 찾아야겠죠. 이거 뭐예요? 직선이죠. 직선 어떻게 그려요?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찾아야 되죠. 5,0을 지나고 기울기가 a입니다. 막 전개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요렇게 그리셨어요. 이거 x축, y축입니다. 왼쪽에는 마일, 4를 지납니다. 그럼 여기다 마일, 4를 찍겠습니다. 내가 마일, 4. 0 집어넣으면요 2인가요? 그럼 0,2를 지나네요. 0,2면은 여기 x축도 그려볼까요? x축 좀 더 아래 있어야 되나? 한 이쯤? 그럼 0,2니까 대충 여기 있겠죠? 그리고
2차 함수니까 대칭 함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2도 지날 겁니다. 그럼 저 친구는 이따구로 생겼다 이거야. 왼쪽에서는 요렇게 이거 망했는데 좀 더 높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된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아씨 참새. 그냥 그릴게. 이렇게. 야 이게 훨씬 낫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5,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5,0은 여기 한참 오른쪽에 있겠죠? 5,0 대충 이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A예요. 근데 A가 양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양수니까 기본적으로 저쪽에 있는 직선은요 요 딱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좀 그리고 지우고 좀 가늘게 좀 그릴게. 자 이렇게. 자 되셨죠? 자 왼쪽은 색칠이고요 오른쪽은 빵꾸뽕이죠. 그래서 여기 빵꾸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나보고 뭐라 했냐면요 fx와 최고차항계수 1인 3차 함수 gx가 있습니다. 근데 둘을 연립한 방정식이죠. 이거 그 방정식의 실근은 k인 겁니다. 그러면요 연립한 방정식은 뭐죠? 항상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값이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가 교점이랍니다. 여기 교점? 여기 교점. 몇 컴마 몇이야? 여기 마이 컴마 2고 여기는 0,2지. 이 둘이 교점이구나. 그 다음에 2에서도 교점을 갔는데 2는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냥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2, 마 3a.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2, 마 3a. 근데 서로 다른 모든 실수 x, k 값이 이 세 개뿐이니까 세 곳에서만 만나는 겁니다. 누구랑요?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가요. 그럼 그 3차 함수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또 만난다고. 틀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따구로 그려집니다. 이따구로. 괜찮죠? 근데 여기도 만나야 돼. 근데 다른 k는 없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함수식 세울 겁니까? 함수식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여기 접하는 거 보이죠? 접한다 조건 갖고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나는 여기다가 y는 2라는 선을 그리세요. 그럼 여기 요곳 모르죠?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나는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보라색이 y는 gx입니다. 그 다음에 저 빨간색은요 y는 2입니다. 이 둘이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은요 교점 x좌표겠죠. 연립하면요 gx 이꼬르 2. 다시 말하면요 gx 빼기 2 이꼴 0. 요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 0 알파 이렇게 세 개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 3차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gx 빼기 2는 최고차항계수 1이었으니까 x 플러스 2 x 빼기 0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기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신에서도 하잖아, 그치? 난 많이 했었어. 자, 그래서 저게 된다라는 가정 하에 바로 풉니다. g랑 2랑 맞나? 그럼 gx는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x 플러스 2. 만약에 최고차항계수 모르면 여기 뭐 k, p 뭐 이런 거 써야 돼.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바로 gx를 만듭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뭐 할 수 있죠? 요 직선 y는 a x 빼기 5였죠 아까. 얘랑 접해요. 얘랑 어디서요? 여기서요. 두 그래프가 접한다. 어떻게 하죠? 두 그래프가 접할 조건은 특정 x좌표에서 접할 조건은 그 x좌표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그 x좌표에서 미분계수가 같죠. 그래서 너랑 너의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다 라는 조건 쓸 겁니다. x가 2일 때. 그럼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요 4 곱하기 2 빼기 알파 플러스 2. 걔가 여기다 2를 넣으니까 빼기 3a 라는 식 하나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 미분계수 같으니까 이거 미분하고 2 넣으면 되겠죠. 자, 미분 좀 짜증나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씩 이거 없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2 넣으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없다 한 다음에 2 넣고 이런 식으로. 기억나죠? 그래서 앞에 거 가리고 하면 되다. 2에 2 빼기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가운데 거 가리니까 4에 2 빼기 알파 더하기 4에 곱하기 2 요 2는 사라졌을 거고요.
얘가 미분계수와 같으니까 A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힘들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요 몇입니까? 16 자, 18 빼기 8 알파가 마삼A이고요. 그다음 밑에 거 정리해보면요 이거 4에다가 8에다가 8이니까 20 2알파 4알파 마이너스 6알파 얘가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요 요거 3배 해주면 위에 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배에서 더하겠습니다. 그럼 0이죠. 그럼 3배에서 더하니까요 78 빼기 3배하면 18 저거다 하면 26 알파 이꼴 0. 그래서 알파는 3입니다. 알파 집어넣으면 A 나오겠죠? A는 2입니다. 그럼 A 구했습니다. 근데 난 뭐합니까? G의 2A를 구하래요. 그럼 G4 구하는 거죠? G4 위에다 넣으면 되겠죠? 6 곱하기 4 곱하기 4 빼기 알파 3이죠? 플러스 2까지 이거 2 빼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쵸? 이거 빼먹어서 틀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건요 6, 4, 24에다가 플러스 2니까 26이다 해주시면 끝납니다. 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함수를 다른 식으로 세우는 방법도 있어. 어떻게 세우죠? 요걸 연장시켜 보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가늘어. 이거 연장시키면 얘가 내려오면서 만날 거 아니에요. 요 점의 x좌표 모르죠? 알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직선과 gx의 교점이 2일 때 중근, 너일 때 한근. 그래서 gx는 초고정의 수 1이니까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플러스 a x 빼기 5 이렇게 해서 gx 세운 다음에요 문자 두 개죠. 식 두 개 있죠. 어디 있는데요? 마이 콤마 2 지난다 0 콤마 2 지난다 이 두 개 여기다가 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미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좀 귀찮았던지 여기서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물론 뭐 이 정도 미분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요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친구도 사실 뭐예요? 구간함수입니다. 이거 수열 점화식 문제인데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생각 있어야 돼. 수열은 뭐야? 함수입니다. 함수에서 함수가 뭐야? 뭐 넣을 때마다 바뀌면 함수인 거잖아. 그치? 자 이것도 n 집어넣을 때마다 바뀌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지? 잘 안 떠오르면 등차수를 생각해봐. a 플러스 n 빼기 1의 d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할 때마다 계속 an의 값이 바뀌잖아. 그치? 그럼 n에다가 어떤 값 넣을 때마다 바뀌니까 n에 대한 함수야. 내가 알고 있던 함수는 fx x에다 뭘 넣을 때마다 바뀌니까 x에 대한 함수. 얘는 an n에다 뭐 넣을 때마다 바뀌니까 n에 대한 함수. 그래서 수열도 함수야. 대신 함수는 모든 실수를 집어넣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그치? 안 되는 실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그건 연속 변수에 대한 함수고요. 요거는요 1, 2, 3, 4라는 자연수만 드니까 수열은 자연수에 대한 함수. 이산함수죠. 이산변수에 대한 함수. 확통은 다들 배우셨으니까 이산변수 뭐 괜찮죠? 떨어져 있는 변수입니다. 이산가족 생각하시라 했죠. 자 어쨌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얘도 구간함수입니다. 그렇다고 그래프를 그리진 않죠. 물론 그래프 그려서 풀어도 돼. 그게 더 유리할 경우가 가끔 있어. 근데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추천하는 방법대로 가는데 다만 우리 앞에서 그림 그렸지. 그림 그린 이유가 뭐예요? 함수니까요. 라고 하면 좀 이상해져요. 왜? 이거 함수인데 왜 안 그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각각의 순간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모든 x값을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찰하는데요? 그림을 그려서요. 그림 그린 게 어떻게 x값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지만 연속한 x를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그럼 점들이 계속 찍힐 거 아니야. 여기 점들이 찍히잖아. 근데 그 점들이 무수히 많은 실수를 갖고 있으니까 선으로 보이는 것 뿐이야. 즉 모든 순간들을 관찰한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각각을 그림됐죠. 각각을 그리면서 관찰, 즉 각각의 점들을 관찰한다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구간함수잖아. n에다가 각각을 넣으면서 관찰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수열 파트에서는 나열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열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나열할 건데요. 나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꼭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분석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분석 꼭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분석 안 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요? 나 뭐 A1에 합을 구하래. 그럼 A1이 여러 개가 나오나 봐.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 그치? 그 다음에 A7이 1이래. 그럼 A7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나열하는 거구나. 즉 역추적하다 보면은 A1이 여러 개가 나오겠지. 그럼 그거 다 찾으면 끝나겠네. 이 생각을 했을 거야 분명히. 그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 뭐야 조금 길 뿐이지
별거 아니네. 15분 문제 치고 쉽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다 쓴단 말이지. 이거 다 쓰는 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교과서에 나열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해? 일단 1을 쓰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2분의 n이 자연수면은 그거 2분의 n, 즉 an을 반땅한 게 그 다음 게 된다. 그러면은 그 앞에 게 반땅됐는지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일 때 앞에 게 2였으면 되겠다. 그치? 2였으면은 반땅하면 자연수 1이니까 1 되는 거 맞잖아. 반땅해서. 그치? 근데 아래 규칙으로는 안 되나? 아래 규칙? an이 0. 0이면 되겠구나. 왜? 0은 반땅해도 자연수가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0. 여기까지 잘 가셨을 거란 말이야. 괜찮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슬슬. 자, 요거 2일 때는요. 위로 갔을 때 위에 규칙 역추적 4 가능하죠. 아래 규칙 역추적 뭐야? 제곱해서 2가 된 거야? 제곱해서 2가 되는 친구면은 루트 2를 제곱해야 되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었나 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보는 게 이거 반땅하면은 자연수 아니지. 아래 경우니까 1 뺀 다음에 제곱하는 거 맞네. 그래서 이거 가능하다. 근데 이 순간부터 뭔가 잘못했으면 느끼지. 왜? 이거 루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루트가 나올 텐데 그거 어떻게 여기까지 갈 거니? 갈 자신이 없는데 가다 보면 분명히 안 되는 데가 있어야지 케이스가 줄어들 텐데. 그치? 계속 두 갈래로 나뉘어봐. 어떻게 돼? 2를 6번 곱하니까 63가? 2의 6승? 그 경우를 어떻게 찾고 있어 사람이? 괜찮죠? 그래서 이게 뇌절임이 느껴져야 돼. 안 느껴지고 포기했으면 그건 기출문제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야. 내신 공부도. 근데 아마 느껴졌을 거야. 왜 느껴졌어? 왜 느껴졌대? 왜 이런 게 등장했어? 분석을 안 해서 그래. 함수를 분석하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자, 분석 먼저 해볼게. 이거 나열할 거야 나도. 근데 분석 먼저 하고 들어갈게. 근데 이거 조금만 좀 이쁘게 빼놓고 할게. 조금씩만. 왜냐면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들어오면은 알아듣기 힘들거든. 너무 많이 뜬 건가? 모르겠다. 그냥 할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규칙을 따르면은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찾아보는 게 좋아요. 어떤 경우는 맨날 짝수만 나올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맨날 분수, 혹은 어떤 경우는 분수긴 한데 분자가 1인 기하 분수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항상 음수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찾아봐야 돼. 첫째 항이 자연수지? 그러면은 자연수를 반땅하거나 아니면 자연수에서 1 뺀 다음에 제곱하는 거지. 근데 반땅은 언제? 반땅인 게 자연수인 경우에만 반땅하는 거야. 그럼 이 결과 원래 만약에 첫째 항이 3 이러면은 반땅하면 2분의 3이잖아. 그럼 자연수가 안 나오지. 하지만 자연수인 경우만 위로 가는 거잖아. 얘가 자연수가 아니라면은 자연수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하는 아래로 가는 거잖아. 즉 앞에 친구가 홀수여서 반으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안 되는 친구면은 어차피 이 결과로 나오지 않아. 이걸로 간다고.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항이 자연수면은 이걸 하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될 거야. 괜찮지? 이거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자, 그럼 둘째 항은 자연수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아. 거기서 또다시 다음 항 갈 때, 세 번째 항 갈 때 또 반절하거나 또 1 빼고 제곱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연수를 반절하거나 아니면 자연수를 1 빼고 제곱하니까 0 아니면은 양수인 정수들이 나오겠지. 또 마찬가지야. 또 반땅하거나 또 1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또 0 아니면 정수인 정수가 나올 거야. 괜찮지? 그럼 음의 정수는 안 나오고 0하고 자연수만 나오는 그런 녀석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역추적했던 루트 2 안 나온다 이거야. 모든 항은 다 0 아니면 자연수겠구나. 요걸 관찰하면서 먼저 느끼셔야 돼. 그 다음에 역추적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 자, 1이었어. 어떻게 가? 1로 가면 2, 1로 가면 0. 괜찮지? 0 반절하면은 0이니까 자연수가 아니니까 아래 규칙 맞잖아. 자, 그 다음 2일 때도 가봐야겠지? 2일 때 위로 갈 수 있겠잖아. 위로 가볼게. 위로. 자, 위로 가보면은 2배 되는 거잖아. 4가 되겠지. 아래로는 제곱해서 2 되는 경우 있니? 없어. 괜찮지? 자, 그러면 0은 반절해서 0 되는 경우 없잖아. 그럼 아래 규칙이었겠어. 그치? 그럼 0은 아래 규칙밖에 못 가. 그럼 제곱해서 0 되려면은 1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1이 나와야 돼. 괜찮죠? 근데 우리 역추적할 때 지금 뭐 하고 있어? 위에 규칙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진짜 잘 생각해봐. 요 1 다음에 뭐 나오겠어? 똑같은 규칙이었으니까 이게 그대로 나오지 않니 여기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2, 0 쓰고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이 0의 결과는 여기 위에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에만 관찰하는 거야. 똑같은 게 나오는 순간 위에만 관찰하면 돼. 그 다음에서 위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갖다가 여기다 똑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 나중에. 이해되죠? 그래서 난 위에만 볼 거예요. 위에만.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4일 때 8. 4는 제곱해서 나오죠. 2제곱하면 되잖아. 풀마 2제곱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제곱했을 리는 없겠지. 왜? 음수 안 되잖아. 앞에 항이. 모든 항은 0 아니면 양의 정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2를 제곱해서 나왔겠지. 그럼 3은 되겠다. 8은요 16. 제곱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은요 이거 그냥 x 그냥 하지 말까? 칸만 잡아먹는데 16. 자, 3은 제곱해서 안 나오죠. 그럼 6밖에 없는 거야. 16은 제곱하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32랑 4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네요. 그쵸? 30이랑 5는 둘 다 제곱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4, 10 반땅에서 나온 겁니다. 6도 제곱 안 되죠? 12. 12도 제곱 안 되죠? 24. 요렇게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일단 요 세 친구는 무조건 A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밑에 어떻게 하라고? 밑에는 위에 있는 게 그대로 온다고요. 그대로 오시면요 어떻게 오겠어요? 0 다음에 두 개는 아니겠죠? 또 2하고 0으로 간다며. 1 다음에. 그치? 자, 그럼 여기 그대로 뜯어서 어떻게 하면 돼? 이걸 그대로 뜯어서 잠깐만, 저거 같이 잡힌 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뜯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여러분들 눈으로 봐봐. A1 어디 있어? 올려볼게. 16하고 6이죠. 그래서 갖다 붙이는 순간 얘네가 A1이 되는 거야. 이런 결과를 찾을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근데 0이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2하고 0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얘네가 이렇게 이쪽으로 간 거였다고. 그치? 근데 0일 때 또 뭐 나와? 1하고 0 나오지. 그럼 여기 1하고 0에 뭐가 붙어야 돼요? 또다시 위에 게 붙는 거예요. 괜찮죠? 왜냐면 1 다음에 나오잖아. 뭐가 나오는지 뻔하잖아. 그치? 그래서 1 다음에 똑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갖다 붙여. 여기까지만 붙이면 되는 거야 이번엔. 근데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8하고 3은 안 되죠. 왜요? A1보다 앞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4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갖다 붙이면서. 아래는요 또다시 1, 또다시 0. 나 잘못했지. 왜 0이야 이거? 1 다음에는 잠깐만, 0 다음에는 1밖에 안 돼요. 왜 아래로 왜 갔지? 이렇게 일자로 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2하고 0이 가능한 거였죠. 0 다음에 무조건 1이었죠. 그래서 1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친구들 체크 끝났습니다. 한 번만 더 체크해볼까요? 가능한 거? 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뛴다고. 그 다음에 너까지. 이거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다 더하시면 되겠죠? 위에 3개 더하면요 96, 98, 32. 너 4에다가 넣으니까 5입니다. 그럼 이거 3개 더하면 끝입니다. 이거 더하면은 37. 둘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135?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답은 135 해주시면 되는데 나 135 아니잖아. 이거 22잖아. 그치? 혹시 덧셈 틀릴까봐 답안지는 내가 갖고 있어 지금. 22잖아. 어떻게 30이야? 125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요거 뭐 보라고 했었는지 그거 생각하시면서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요 정도면은 수열 킬러 문제 나오면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올 거야 일반적이라면은.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야. 6월 모의고사 정도거나 진짜 해봤자 한 문제 정도 어려울 거거든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그거 난이도 막 올릴 수가 없어. 그러면 미적분하고 표준점수 이거 난리 나거든. 그럼 미적분을 쉽게 내야 되는데 미적분 쉽게 내면 진짜 난리 나. 그럼 최상위권 변별이 아예 안 돼. 그래서 미적분 난이도는 유지되거나 해봤자 정말 조금 내릴 거란 말이야. 더 올릴 수가 없어. 더 올리면 진짜 그때는 또 중상위권이 변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공통을 올리면은 미적을 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난이도를. 근데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래서 공통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야 생각처럼. 확통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 경향상은 그렇지는 않았잖아. 그래서 요런 거 이 정도 난이도는 풀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것보다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막 어려워지면 풀기 힘들 거야. 근데 그건 버려도 돼. 버려도 1등급 나와. 심지어 이것보다 많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객관식은 마무리하고 주관식은 시간될 때도 이어서 찍도록 해볼게요.